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출퇴근, 식사, 잠, 이런 일상이 전부라고 느껴질 때 없으신가요? 오늘은 철학자 한나 아렌트와 함께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의미를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? 한번 떠올려 볼까요?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밥 먹고 집에 와서 쉬다가 잠들고 어쩌면 이게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.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? 여러분은 오늘 진짜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하셨나요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1958년에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을 제시합니다. 우리의 이 복잡한 일상을 아주 명쾌하게 분석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를 우리에게 선물한 거죠. 그건 바로 우리의 모든 활동을 세 가지 핵심 개념으로 나눠보는 거예요. 자,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노동, 작업, 그리고 행위. 이거 뭐 다 비슷한 말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. 아렌트에 따르면 이 세 가지는요, 우리 삶의 완전히 다른 차원, 그러니까 생존, 창조, 그리고 자유를 의미합니다. 이게 대체 어떻게 다른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활동, 바로 노동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, 어떻게 보면 끝없는 묘비우스의 띠 같은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, 우리가 살기 위해 먹고, 자고, 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버는 것들, 이게 전부 노동에 해당돼요. 아렌트는 이걸 생물학적 필연성의 영역이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. 이 노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? 바로 끝이 없다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밥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죠? 푹 자고 일어나도 저녁 되면 또 피곤해져요. 이렇게 노동으로 만든 건 금방 사라져버리고 이 과정은 정말 계속 반복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아렌트는 노동이 자유가 아니라 필연성이라는 굴레에 묶여있다고 본 겁니다. 자, 그럼 이 끝없는 생존의 굴레를 넘어서 이번에는 무언가 우리 곁에 오래도록 남는 것을 만드는 활동, 바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와, 이 멋진 대성당을 보세요. 수백 년, 어쩌면 그 이상의 세월을 견뎌왔잖아요. 바로 이런 게 작업입니다. 노동처럼 하고 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튼튼하게 남아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구성하는 것. 이게 바로 작업의 핵심이죠. 그러니까 예술작품이나 이런 건축물,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도 다 작업의 결과물이에요. 이런 것들은 금방 소모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 문명의 뼈대가 되어주죠. 아렌트는 바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갈 안정적인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봤습니다. 자, 그럼 생존을 위한 노동도 했고 세상을 만드는 작업도 했어요. 그렇다면 우리를 진짜 인간답게 또 자유롭게 만드는 활동은 대체 뭘까요? 드디어 아렌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지막 개념, 행위에서 그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. 여기는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입니다. 북적북적하죠? 아렌트는 바로 이런 곳이야말로 진정한 행위가 펼쳐지는 이상적인 무대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물건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말과 행동으로 우리 공동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니까요. 이 행위가 노동이나 작업과 다른 가장 특별한 점은요,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오직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.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서로 다른 생각을 부딪히고 때로는 토론하고 또 함께 행동하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. 아렌트는 이게 가능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. 첫째는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, 즉 다수성 때문이고요. 둘째는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듯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믿음, 바로 출생성 때문입니다. 결국 이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필연성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노동, 작업, 행위, 아렌트의 이런 구분이 지금 이 AI와 자동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. 자유에 대한 생각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칼 마르크스는요, 인간이 이 고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, 그걸 진정한 해방이자 자유라고 봤어요. 그런데 아렌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그녀에게 자유는 노동에서 벗어나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정치적인 행위 그 자체였어요. 그러니까 한쪽은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, 다른 한쪽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참여하는 자유를 말한 거죠. 이 차이,
꼭 기억해두세요.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. 오늘날 기술 발전, 특히 AI를 보세요. 아렌트가 말했던 바로 그 노동의 영역을 엄청난 속도로 대체하고 있죠? 공장의 로봇팔에서 시작된 자동화가 이제는 서비스직, 심지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의 지식노동까지 넘보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 아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자는 기본소득 같은 논의까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이죠?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렌트의 날카로운 경고가 떠오릅니다. 정말 노동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까요? 아니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진 세상에서 오히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까요? 이것이 바로 자동화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거대한 딜레마입니다. 해방이냐 아니면 무력감이냐. 다행히 아렌트는 이 딜레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남겼습니다. 모든 인간은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세계에 가져온다. 행위는 그 새로움이 현실 속에 드러나는 방식이다.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? 설령 기계가 모든 노동을 대신해준다고 해도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이 행위의 능력만큼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생존을 위한 모든 활동이 자동화된 세상에서 대체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줄까요? 어쩌면 그 답은 효율이나 생산성 같은 걸 넘어서 좀 서툴고 비효율적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떠들고 토론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그러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함께 시작하는 바로 그 행위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